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분석 시간에는요, 우리가 초등학교 자연 시간에 배웠던 식물에 대한 뻔한 상식들, 그거 완전히 다 산산조각 내버릴 겁니다. 오늘 살펴볼 이 놀라운 자료들을 보고 나면요, 식물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아예 뒤바뀔 거예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여러분께 먼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지금 창밖에서 흔들거리고 있는 저 흔하디 흔한 나뭇잎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최첨단 양자 컴퓨터라면요? 믿기지 않으시죠? 그런데 오늘 살펴볼 이 패러다임의 전환 속으로 들어가 보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식물은 그저 가만히 햇빛이나 쬐고 있는 수동적인 생명체가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아주 역동적이고 심지어 인공지능으로 구동되는 놀라운 생존 기기에 값습니다. 첫 번째 섹션. 빛은 에너지가 아니라 정보입니다. 식물이라는 이 놀라운 생물학적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가장 먼저 그 입력값, 즉 햇빛에 대한 생각부터 완전히 새로 고침해야 합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달달 외웠던 거 있잖아요. 빛이 에너지가 되고 그게 다시 포도당이 된다. 사실 이건 절반만 맞는 얘기예요. 현실에서 식물은 정말 엄청나게 정교한 센서거든요. 빛을 그냥 단순한 연료로 쓰는 게 아니라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 데이터로 쫙 해석해서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거죠. 이 부분 진짜 흥미로운데요. 식물이 도대체 빛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바로 측정 가능한 세부 데이터 포인트로 쪼개서 분석합니다. 빛이 얼마나 센지, 어떤 파장을 가졌는지, 어디서 오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은 이 쏟아지는 데이터들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하면서 자기 내부의 자동 제어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미세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섹션, 자연의 양자 컴퓨터. 자,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런 의문이 생기죠. 식물은 도대체 어떻게 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그것도 아주 미세한 분자 수준에서 다 처리하고 있는 걸까요? 생각을 해보죠. 만약 식물이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 컴퓨터나 옛날 미루찾기 게임처럼 길 하나 가보고 막혔네? 하고 다시 돌아오는 방식을 썼다면 아마 에너지는 중각에 다 흩어져서 증발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식물은 놀랍게도 양자 중첩이라는 현상을 사용합니다. 에너지가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목적지로 가는 모든 가능한 경로를 말 그대로 동시에 싹 다 탐색해 버린다는 뜻입니다. 즉, 식물은 진짜 양자 CPU처럼 작동하는 거예요. 단 한 방울의 에너지도 낭비하지 않으려고 가장 효율적인 직통 경로를 순식간에 찾아내는 거죠. 믿기시나요? 최첨단 병렬 컴퓨팅 기술이 바로 저 얇디 얇은 나뭇잎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 더 기가 막힌 건 바로 속도예요. 이 복잡하고 어려운 양자 계산이 몇 분, 아니 몇 초, 어림없습니다. 무려 10의 마이너스 12승초, 그러니까 1조분의 1초인 피코초 단위로 끝납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눈 깜짝할 새보다 훨씬 빠른 찰나의 순간에 말이죠. 게다가 이 기적 같고 초고속인 연산 과정이요. 나뭇잎 탁 한 장 안에서 1년에 무려 수십억 번이나 성공적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그 식물들이 알고 보면 자연이 만들어낸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연산 서버였다는 뜻이죠. 세 번째 섹션, 카오스를 활용한 생존 전략.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가 딱 등장합니다. 창밖의 세상이 실험실처럼 항상 얌전하고 통제되어 있진 않잖아요. 비바람치고 기온이 요동치고 그야말로 예측 불가능한 카오스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섬세하고 예민한 양자 프로세스가 어떻게 그런 거친 환경 속에서 안 망가지고 버티는 걸까요? 우리의 직관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식물은 이런 환경의 불규칙성, 즉 이른바 노이즈를 오류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예 핵심 기능으로 써먹습니다. 오히려 모든 게 너무 완벽하게 고요하면요, 에너지가 엉뚱한 함정에 빠져서 옴짝달싹 못하게 돼요. 그런데 환경의 카오스가 확 덮쳐올 때 이 노이즈가 막힌 길에 갇힌 에너지를 툭툭 튕겨내서 마침내 뻥 뚫린 최적의 경로를 찾게 도와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장애물을 도약대로 삼는 정말 미치도록 영리한 진화인 거죠. 네 번째 섹션, 식물의 AI 강화 학습입니다. 자, 이렇게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카오스를 통제하려고 식물은 현대 인공지능이 쓰는 것과 거의 똑같은 알고리즘을 자기 안에서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 루프를 한번 보실까요?
빛을 일단 딱 받아들이고요. 상황에 맞춰 즉각 반응하고 조절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 그 방식 효율 괜찮았나? 평가해 본 다음 전략을 유지할지 수정할지 결정하는 거예요. 만약 빛이 너무 세서 세포가 타버릴 것 같으면 스스로 광합성 속도를 줄여서 방어 모드로 가고, 반대로 빛이 약하면 기공을 활짝 열어 젖혀서 이산화탄소를 최대한 빨아들입니다. 완벽한 경험 기반의 자동 제어 루프 그 자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식물은 현대 AI의 강화학습처럼요, 애초에 내일 날씨가 어떨지 완벽하게 예측하겠다는 불가능한 목표는 쿨하게 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끊임없이 변하는 이 카오스 한가운데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팍팍 받아가면서 그 상황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방식을 택한 거죠. 5번째 섹션, 프랙탈, 분산 정보 네트워크.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난 생물학적 AI가 오류 없이 평평하게 돌아가려면 중간에 어디 하나가 끊어져도 전체 시스템이 와르르 무너지지 않는 정말 튼튼하고 효율적인 네트워크 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뭇잎 표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아름다운 프랙탈 패턴이 보이죠? 여러분, 이게 단순히 보기 좋으려고 있는 디자인이 아닙니다. 정보를 알아서 척척 분산 처리하는 초고 효율 네트워크망이에요. 인맥은 데이터와 에너지가 고속으로 지나다니는 통로 역할을 해주고요. 각각의 세포들은 아주 독립적인 개별 연산 유닛으로 일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이 벌레에 먹히거나 망가져도 나머지 전체 시스템은 병렬로 계속 문제없이 돌아가요. 이보다 완벽한 페일세이프 구조가 있을까요? 마지막 6번째 섹션, 자연이 완성한 궁극의 AI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머리 아플 정도로 놀라운 개념들을 싹 다 한데 모아서 결론을 한번 내볼 시간입니다. 매일 길 가다 무심코 밟고 지나가는 그 흔하디 흔한 녹색 잎사귀 하나가 사실은 이렇게 소름 돋게 완벽한 통합 시스템이었습니다. 빛이라는 풍부한 데이터를 쫙 빨아들여서 무려 양자역학 수준의 병렬 계산으로 처리하고요. 그걸 다시 프랙탈 네트워크로 구석구석 전송하면서 제멋대로인 날씨 속에서도 실시간 강화 학습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 최적화해 나가는 겁니다. 와, 진짜 소름 돋지 않으신가요? 지금 우리 인류가 천문학적인 돈과 시간을 쏟아 부어가며 이제서야 겨우겨우 흉내내보려는 그 양자 컴퓨터와 인공지능 기술들을 자연은 이미 수십억 년 전부터 진화를 통해서 완벽하게 실전에서 써먹고 있었던 거예요. 자연은 언제나 가장 위대한 공학자다. 이 말이 지금처럼 뼈저리게 와닿는 순간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흥미로운 분석 시간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께 약간 도발적인 질문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만약 발에 채는 저 나뭇잎 한 장조차 이렇게 고도로 발달한 슈퍼컴퓨터라면 도대체 우리가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는 대자연 속에는 또 어떤 어마어마한 비밀 시스템들이 조용히 숨쉬고 있을까요? 오늘 한 번쯤은 창밖의 식물들을 바라보며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